네, 지금 8시 55분 됐습니다. 개장은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주 후반 미증시가 강한 반등 탄력을 보여줬고 또 우리 증시도 금요일장 기운찬 흐름을 보여줘서 오늘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감을 잃지를 않았네요. 지금 반등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서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시효과와 본장 사이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는 점, 9시 구간대 변동성 크니까 계속해서 긴장 늦추지 마시고 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1%, 포인트로 약 30포인트 정도 반등하면서 2394.91포인트, 거의 2,400선 언저리까지는 맞닿은 상황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코스피가 50포인트 정도의 되돌림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장 30포인트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앞서서 이틀 연속해서 급락했던 부분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는 확실하게 5일 이동평균선을 장악하고 그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 그렇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이 깊었던 만큼 산도 높게 형성이 됐던 지난 금요일장 자그마치 5%의 급반등 움직임을 보여줬던 코스닥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약 2% 정도 추가 반등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거래일 대비 15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765.13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선 그을 예정입니다. 이 700선 부근까지 벼랑 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드라마틱한 반등 움직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차트 모양은 양시장 마찬가지로 5일선 정도 회복하면서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많은 종목군들이 대체로 상승부를 켜면서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런 반등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날 예정이고요.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룹핑이 된다라기보다는 개별 종목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쏠려 있는 모습 눈길을 끕니다. 그 가운데서도 좀 체크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 폐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인데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이 시장, 이 부분이 크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세린비엔지나 에코플라스틱 같은 종목군들 오늘 동시효과가 탄력적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세린비엔지는 한 13%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약 10% 정도 이쪽 폐플라스틱 쪽으로 상당히 탄력이 강하게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은 지금 자동차 부품 섹터들도 중간중간에 좀 눈길을 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에서는 여행 항공 섹터,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여행과 관련된 크루즈 이쪽으로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서 오늘 장에서 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도 다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종목이 있네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에서 16%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권리락입니다. 무중 권리락이어서 착시효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는 이수앱지수도 오늘 장 10% 정도 이상의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수앱지수 지난주 후반에도 다소 좀 눈길을 끄는 시세의 움직임을 만들어냈었는데 오늘 장에서도 10% 정도의 상승 움직임으로, 반등 움직임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금요일에도 좀 다소 윗꼬리가 달려 있었던 종목이라는 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이 지난주에 나왔는데 지금 건설 건자재 쪽으로 다소 좀 눈길을 끄는 몇몇 시세들이 있습니다. 체크 필요해 보이는데요. DL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한가가 풀렸네요. 최근 들어서 동시효과 구간대 계속 좀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건자재 쪽으로 넘어와서는 와토스 코리아 10%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대림비엔코 이쪽 욕실 도기하는 쪽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대림비엔코 약 7% 정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네, 6월 27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6월의 마지막 주간으로 그 목요일장이 이번 6월 마지막 날이고요. 또 7월 1일 금요일 이렇게 해서 시작과 끝이 맞닿은 주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주요 이벤트들 좀 이슈 있는 일정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 단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글로벌 전략회의 예정돼 있고요. 이 정도 일정 있고
있고 조금 전에 속보로 아마 전해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러시아가 결국에는 디폴트, 국채 디폴트가 선언이 됐습니다. 혁명 이후에 104년 만에 첫 외화 표시 국제 디폴트가 이루어진 건데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었죠. 앞서서도 한번 이 5월 27일에 그때 한 달 정도 유예 기간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디데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국채는 디폴트가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서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정말 국가 부도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나 글로벌 야간 선물 쪽 움직임을 봤을 때 예견돼 있었던 부분 때문인지 크게 요동치지는 않는데요. 오늘의 변수니까 한 가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쪽 지수 출발했습니다. 보시죠. 확실히 동시호가 구간 때보다는 약간은 변동성이 있습니다. 탄력이 그만큼 안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0.62% 정도 반등하면서 2381.18포인트 기록합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반등은 맞는데요. 5일 이평선 부근에서 좀 주춤되는 모습 많이 달아나지는 못합니다. 2380선대 중반에서 시초가 형성해주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1%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1.23%, 포인트로는 10포인트 정도의 반등세 보여주면서 760선 부근, 759.75포인트 정도 수준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이 3대 지수 나란히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과연 외국인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오늘 수급 초반 흐름이 별로 안 좋네요. 양시장 나란히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좀 부담을 줬던 신용잔고도 한창 피크 찍었을 때가 25조였는데요. 18조 수준까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씩 출회되기는 하겠지만은 좀 줄지 않을까 이런 시각들도 있는데 확실히 개인 쪽에서는 729억 원 정도 현재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 372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비슷하게 기관 쪽에서는 팔고 있고요. 외국인 7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수급이 정반대네요. 쌍끌이 매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외국인 쪽 334억 원, 그 사이에 500억까지 느네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120억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623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요즘에 연속성을 가지고 선물 시장에서 먼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시장에서는 한 800계약 정도 외국인 사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프로그램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에서는 680억, 코스닥에서는 360억 정도 프로그램을 통한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쪽 지수가 일단은 좀 플러스권에서 출발한 가운데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은 전기가스에서 나옵니다. 조금 전에 이 연료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될지 여부 오늘 발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유틸리티 쪽에 오늘장의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 오늘장에서 대체로는 오름세가 오늘 오후에 조정 단가가 나오네요. 섹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운송장비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기계섹터, 종이목재, 건설업 섹터, 전기전자 순으로 뒤를 잇습니다. 1% 안팎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 보시죠. 오늘 하락 섹터가 많지는 않은데요. 서비스업하고 철강금속이 부진합니다. 두 개 섹터는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반등 흐름에서는 다소 소외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실까요?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대체로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비율로는 7대3, 하락하는 종목이 3개가 보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결국에는 플랫폼주들이 길을 못 펴네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바로 밀리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괜찮고요. IT하고 자동차 괜찮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에 결국엔 기사회생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이 좀 석연찮기는 했었죠. 오늘장 강보합권 정도에서 다소 좀 눈치를 보는 반등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가 톱10 가운데선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체크포인트에서도 체크해드렸던 현대차는 2%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강한 움직임. 블룸버그가 인상적인 헤드라인에 보도를 했네요. 머스크에게는 미안하지만 전기차 시장은 현대차가 지배 중이다 라는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달면서 이 분석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이 좀 더 많고요. 게임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분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은 상승 종목이 2,000개에 육박합니다. 1,970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300개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9시 6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상승하는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부터 출발해 보죠. 네, 2차 전지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셋업체인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한 0.8%, 1% 가까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소재 쪽을 보면은 지금 에코 프로비엠이 권리락 그런 착시 현상 때문에 지금 한 14%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건 착시 현상에 의한 급등이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이제 무상증자나 이렇게 권리락이 나오면은 상한가 가는 그런 패턴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2% 정도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지머티리얼즈 금요일자에 지금 공시 소식에 의해서 대규모 계약 소식에 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는 양상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박 쪽인데 2% 가까이 상승. 지금 첨보도 지금 전해질 쪽에 첨보 같은 경우도 3%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주식이 강세를 나타내는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인 지수 반등 과정에서 같이 맞물리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관해서는 LNF는 계속적으로 증권사에서 호실적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은 뚜껑 열려봐야지 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너무 낙관은 하지 말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소재, 셀, 장비 쪽 전체적으로 다 좋아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재 쪽이 가장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두루두루 좀 봤습니다. 이종호 전문가님은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에탄올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요. 에탄올 관련주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탄올이 어느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MH 에탄올, 그리고 창해 에탄올이 올라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 시총을 보시면 약간 다 중소형주, 완전 소형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 이벤트 때만 노리시고 추가적인 이런 소형주들은 윗골이 달고 폭삭 앉을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에탄올 관련해 가지고 꾸준한 시세가 분출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근데 하지만 이 회사들이 약간 소형주기도 하지만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탄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당에 공략할 종목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게 대응 전략을 펼치시기에는 에탄올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다. 현재 좀 강력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현주 전문가님 어떤 거 보세요?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부품주 움직임들이 조금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일단 현대오토웨버는 한 3.3%, 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 리스크 있어서 주가 많이 빠졌지만 오늘 강세입니다. 역시 4% 가까이 강세 나타내고 있고, 만도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8%, 4% 가까이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품주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소외됐고 좀 많이 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은 너무 이게 소외되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예상외로 이런 섹터에서의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외 리스크 때문에 안 좋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은 실적 잘 나올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본다면 부품주 같은 경우에도 수혜를 입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정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찾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LG전자의 전기차 충전 사업 뛰어든다라는 이슈를 보고 있었는데요. 중견기업체 애플망고를 인수했습니다. GS랑 같이 공동 인수인데요. GS가 갖고 있는 게 약간 정유소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런 부분이 약간 충전 인프라 시설이 더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인데 LG전자가 태양광 산업을 접고 그 다음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전기차 충전 사업인 만큼 어떻게 보면 이 충전 관련해 가지고 투자는 LG 쪽에서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장주로 LG 헬로비전이 갭상승 출발 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 대유 플러스 그리고 디스플레이텍이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충전기 사업에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짚어주셨네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님. 미국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뭐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 강세를 나타내고 항공주들도 한 7, 8%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뭐 지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반등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1% 조금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LCC 같은 경우에도 뭐 그다지 움직임이 뭐 강하지는 못한데 한 1% 중반 정도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지금 대표적인 여행주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시초가는 강했지만 모두 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조금 흐름은 아직 조금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한 2% 정도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뭐 다른 뭐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뭐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GKL 이런 카지노 쪽을 보면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유, 뭐 지수의 반등의 강도가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뭐 여행업체나 항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인바운드가 아니라 아웃바운드 위주의 영업이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워낙 그 땅덩어리가 전체적으로 크다 보니까 내수가 먼저 채워지고 나면은 뭐 실적도 바로 돌아설 것으로 봐가지고 먼저 돌아서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행사나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먼저 나아가는 아웃바운드 수요가 채워져야지 뭐 실적이 먼저 돌아설 것으로 보여가지고 실적 개선의 강도와 시차는 미국 시장보다 조금 더 늦게 나타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행 산업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여행주들이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 증시와는 조금은 온도차가 거기에서 발생을 하는 거군요. 다음은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원전 섹터 보고 있는데 오늘 생각보다 이번 주 원전 일정이 탄탄하다라고 말씀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하면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나토 동맹국 들이 뭐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이쪽 관련해가지고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원전 세일즈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적극 나서겠다라고 어필을 했었는데 이번이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안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원전 섹터 뭐 한신기계 그리고 뭐 보성파워텍, G2파워, 뭐 오르비텍 이 종목들이 약간 강세를 보이진 않지만 29일 30일 이때 나토 정상회의 이때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 이번 주부터는 약간 모아갈 만하지 않을까. 오늘 이렇게 시세를 안 줄 때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꾸준하게 관심 종목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원전 관련주들 뭐 한신기계, 주투파워가 장 초반에는 약간 부진하다가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원전은 누구나 다 지켜보고 있는 섹터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이번 주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가지고 원전은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전주 아침 체크포인트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최원주 전문가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조선 섹터 좀 보고 있는데 조선 섹터 계속적으로 관심 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전체적인 움직임이 괜찮습니다.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한 1% 중반. 그동안에 근데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주식들보다 하락폭이 없었죠. 그리고 주가도 견조하게 버티고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는데 뭐 원전이 아니라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반 가격 인상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만하고요. 인상 폭이 거의 없을 수도 있다. 뭐 동결할 수도 있다. 그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역시 수혜주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 달러 강세 나오면서 결국에는 수출의 입지에 좀 유리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중국 업체, 일본 업체와의 경쟁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할 수 있지 않나. 특히 중국가의 업체와의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의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조금 불리했었는데 그나마 좀 원화 환율이 좀 약세로 돌아서면은
이쪽에서의 뭐 어떻게 본다면은 영업이익이 뭐 제가 봤는데 지금은 현재 원달러 환율에서 영업이익이 한 2~3% 정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조선주 내년에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섹터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대형주 가운데 조선 섹터 요즘에 연속성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자주 좀 언급이 되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특징적인 종목군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2차전지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리오프닝 관련주 봤습니다.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는 에탄올 관련된 종목군들도 있었고요. 이런 충전 인프라 관련된 부분 뉴스 나와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들은 지금은 시세가 약간은 좀 아직 반응이 오지는 않는데 워낙에 좀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럴 때 모아나가도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연속성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싶은데 지금 코스피가 워낙에 금방 힘이 빠져버려가지고요. 강박권 정도밖에 안 됩니다. 0.23%, 그 사이에 0.19%, 이 정도면은 금방 뒷걸음질 치면은 파란불도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한 1.2% 정도까지도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지금은 약간은 좀 힘이 붙이는 모습, 0.83% 반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오늘 아침 상황 먼저 좀 짚어보면서 출발해 볼까요? 네. 지금 차익 매물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빠지면은 장중에 조금 흔들림이 있으면은 저가 매수 삼아 나와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달러 환율 잠깐 보면은요. 지금 오늘 환율 하락세로 좀 돌아섰거든요. 네. 역시 그렇게 본다면은 1292원 네, 정도죠? 오늘 좀 하락세로 돌아서 가지고 한 5원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역시 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요거 환율 계속적으로 눈여겨서 봐야 된다. 하지만 1,300원 10원에서 뭐 20원 단기적으로 고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1,310원 좀 못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래쪽으로 가지 않느냐. 단기적으로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이 일단 매도에 나서고 있지만은 연기금도 같이 매도에 나서면서 개인 매수에 나서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인데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지수 좀 빠지면 오히려 네. 반대로 역으로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되지 않느냐. 금요일날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때 매수에 가담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 찬스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눌림목 매수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정우 전문가님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은 저는 약간 신주입권 상장일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로터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권리락 이후로 급등이 나오다가 신주입권 그 상장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하락세가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주입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건 7월 15일입니다. 그 전까지만 시세를 즐기고 그 부분이 오면은 약간 정리하는 네. 포인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 전반에 대해서 약간 다들 기대를 많이 했던 시장이라고 저는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전주에 있었던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약간 상승 출발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임한 분들이 많을 거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지금 환율도 중요하고 유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 장 시작하면서 조금 빠지는 부분 이게 잠깐 우리나라 지수에 불안감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그래도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차트는 더 이뻐졌다. 지금 21선 안착했던 부분 그 부분에서 약간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약간 오전장을 약간 힘들게 만들다가 다시 한번 전주 금요일처럼 약간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약 후 강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차 더 강해질 걸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현재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가장 강한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앞서 체크포인트에서 2분기 실적이 2조가 넘어갈 거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가 넘어갈 거다라는 일단은 이 실적에 대한 전망은 양호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장 초반에 거의 5% 가깝게 올랐거든요. 지금도 3.5%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 오토에버도 따라가고 기아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도 2% 중반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완성차, 이 현대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뭐 화신이라든지 부품주들까지 성호하이텍 이런 종목군들 다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현수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뭐 아직 6월이 가기 전이지만은 2분기 실적 추정치가 뭐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본다면 뭐 미리 반영한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상승하고 있는데 뭐 그 어느 정도 뭐 상승은 이제 예상이 됐죠. 그렇다고 본다면 근데 나머지 이제 부품 업체들을 한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부품 업체들 솔직히 좀 그동안에 뭐 전기전자 업체나 2차 전지 업체 우리 개인들이 그런 쪽에 좀 눈길을 많이 줬는데 소외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물량 부담이 없을 수도 있지 않느냐.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상승 탄력은 이쪽에서 또 강하게 의외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선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연속성이 보이는 섹터죠. 지난주에 조정을 받을 때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조선주들 오늘도 플러스권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2%대고요. 뭐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해양 이쪽으로도 다 좋습니다. 한국카본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1%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다 추세 이동평균선을 잘 유지를 하면서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조선 기자재 쪽 이정우 전문가님은 어떤 투자 의견 가지고 계세요? 조선 기자재 쪽은 전망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관련해가지고 수주나 이런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LNG선 관련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국내 최고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선 근데 지금은 저는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한국카본이 어떻게 보면 되게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약간 낙폭 과대주 약간 이런 부분도 노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조선 부분보다는 약간 낙폭 과대주로 돌려서 노리자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약한 종목군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대체로 반등을 하는 것 같지만 유난히 약한 쪽이 예전에 한창 코로나 한창일 때 언택트라고 불렸던 플랫폼이라든지 게임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지금은 그래도 한 보합 정도고 카카오가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NC소프트 3% 정도의 약세권, 넷마블도 현재 약합니다. 넷마블이 한 2%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플랫폼 쪽 그리고 게임 섹터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제히 하락하는 거는 아닌데요. 위메이드 맥스 이쪽도 안 좋습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런 이제 플랫폼 관련 게임주들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아직도 안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 지금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또 못 가고 뭐 주저앉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뭐 지수 반등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 말고는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강세인데 한 오전에 한 6% 정도 이상까지 강세였는데 지금 한 3.5% 6% 강세인데 지금 증권사 리포트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뭐 괜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은 나머지 게임주들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펄어비스 컴투스, 위메이드 전부 다 약세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역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플랫폼 관련주 게임주에 대한 에서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매도는 아니고 오히려 어차피 좀 차근차근히 좀 매수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너무 많이 빠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는 만큼 컴투스, 위메이드 이쪽에 NFT 사업을 확장하는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 여지는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전통적인 게임주가 차라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버리는 것들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원이 좀 무제한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버리는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들, 여기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폐 플라스틱, 폐 배터리 이런 부분들 오늘 장에서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앞서 폐 플라스틱 쪽에 세린 BNG라든지 에코 플라스틱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밖에 폐 배터리 쪽으로 와보셔도 영화테크라든지 지금 영화테크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MPC 보겠습니다. MPC도 6%, 7%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폐기물 쪽으로 보자면은 KG ETS도 한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재활용을 하는 기술들, 이런 부분은 투자 아이디어로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우 전문가님? 네,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기차, 그 다음 충전소, 그 다음에 폐배터리, 뭐 이렇게 이어지는 선순환 매가 이뤄져야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궁극적으로 친환경으로 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MP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만원대를 지켜줬습니다. 만원대를 지켜줬지만 갑자기 목요일날 급락이 나오면서 약간 차트가 꼬였던 부분은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반등세 나와주는 모습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만원대 탈환을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 폐배터리 관련주로서는 저는 MPC가 거의 대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제일 강하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대모비스 관련해가지고 협업 부분, 약간 현대차가 나중에 어차피 충전소 그리고 폐배터리 이 시장, 이 선순환되는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MPC도 어느 정도 같이 가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MPC를 폐배터리 대장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KG ETS 같은 경우는 항상 장마철 때 약간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마 이후로 폭우나 이런 부분 됐을 때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여름철 관련주로 약간 폐기물 관련주들이 약간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좀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아침에도 말씀했다시피 약간 지금은 여름 관련주 약간 정석적인 투자를 하면서 파세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초가에서 약간 더 상승세가 나오면서 약간 상승세가 나오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절 테마주들이 움직여줄 시즌이 아닐까.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장마 관련주들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폐기물 관련주, 그 다음에 선풍기 그리고 창문형 에어컨 관련주들이 오를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그럼 그쪽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의 추천주인 파세코가 좋습니다.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위니아 쪽도 지금 한 8% 정도, 오텍 보겠습니다. 오텍도 1%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선풍기 하면 신일전자 생각나시죠? 2% 정도의 상승세 띄고 있는데, 이런 계절성을 가진 종목군들 좀 짧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세요? 계절 종목 같은 경우에 항상 그랬습니다. 거의 6월 말 네. 정도의 시세가 그때부터 약간 시세가 나오면서 한 번의 파동, 그 다음에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여름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라. 약간 고가권에서 음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재빨리 그냥 수익 실현을 하고 쳐다보지 말자라는 게 제가 얘기해드릴 건데, 왜냐하면 테마라는 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테마들, 이런 부분은 연속성이 시세가 그렇게 급등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여름 관련해가지고는 한 번만 드시지 2번 이상 드시려고 한다면 물려가지고 내년까지도 고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장품주들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크루즈나 이런 종목군들이 리오프닝으로 조금 더 관심을 받고 있다면은 국내에서는 여행이나 항공은 아직은 좀 잠잠하고요. 오늘은 화장품 쪽으로 보겠습니다. 토니모리가 현재 한 4%, 5%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 앞서서 분위기를 흐렸던 게 LG생활건강이 가장 먼저였죠.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모레퍼시픽 쪽으로도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레벨 다운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LG생활건강이 3% 정도, 코리아나도 2% 정도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한 0.77%, 많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러스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컬러레이 보겠습니다. 8% 정도의 이 상승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본느도 한 4% 정도 상승세 보여주면서 안료를 만든다든지 뭐 약간 색깔 있는 쪽, 색조 화장품 하는 업체가 토니모리도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이쪽으로 확실히 좀 강하네요. 최현주 전문가님, 화장품주들 어떻게 보세요? 네, 화장품주 지금 움직임이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 생활건강이 지금 제일 강한데, 뭐 특별하게 뭐 뉴스 플로우가 있나 좀 봤더니 뭐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얼굴 마스크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마스크를 외부에서는 이제 좀 안 하고 있는 추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초 화장품보다는 역시 색조 화장품 아니면 색조 화장품의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LG 생활건강은 뭐 기술적 반등으로 보셔야지 여기서 뭐 크게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수의 반등 흐름과 좀 같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뭐 그렇게 본다면 70만 원의 어떻게 목표치가 개인적으로는 상단이 아니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종목군들과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